주식 농부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뱅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뱅크, 인터넷은행이 되겠죠. 업비트와 디지털 자산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3년에 최고치를 올라왔다. 그래서 향후 모멘텀 A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이 먼저 움직이겠죠. 이제 이번 주에 조만간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합니다. 미국의 CPI 그리고 코어 CPI 상당히 이제 나왔었죠. 4% 나오면서 상당히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물가가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뭐 올해 많으면 한 차례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솔직히 거의 이제 힘들어졌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동결로 가거나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이제 움직여야만이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동향을 향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K뱅크입니다. 자, 차트 분석입니다. 자, 3월 5일 날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3개월 지났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개월 갓 지나기 때문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돼 가지고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 구간 매물만 소화하게 되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점, 자, 신규 상장 당일날 3월 5일날 주가 상승 후에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온 다음에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한 달 동안 93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기관에서는 현재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보험 매도, 투신 매도, 사모펀드 매도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리 0.4%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7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 7조 원 미만이면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죠. 최대주 지분 현재 비스카드, 우리은행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대주 지분율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우리은행, 그리고 칸, 그리고 BC 관련돼 가지고 NH투자증권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데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도 1조 2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1조 3천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현재 영업이익은 작년에 1,100억 원대에서 올해 1,400억 원대, 내년도 2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입니다. 자, 25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5년 1분기 때 영업 156억 원, 2분기 690억, 3분기 200억 원대, 4분기 11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작년에 156억 원 대비 올해 324억 잘 나왔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시장 컨센서스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 비율과 유보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유보율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고 한 서비스 레벨 해가지고 제품을 파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 돈은 어떻습니까? 동사는 돈을 가지고 돈을 유통을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 증권, 보험,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1300%대, 유보율은 10%대 있지만 동사는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지만은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 금융주는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405원, BPS는 6,750원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주는 역시 EPS로 PER을 밸류에이션 보는 게 아니고 BPS 기준으로 PBR로
밸류에이션은 보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000원 계산하면은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 그러니까 7,000원부터 14,000원권입니다. 현재 6,200원권이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의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K뱅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회사니까 은행이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 나오겠죠. 이자 수익에서 80% 이상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뭐 큰 의미가 없다겠죠. 아무래도 금융주는 큰 의미가 없다. 관계사항이 연결돼서 회사는 없네요. 자, 동사 차트 분석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당일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야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네가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모든 종목한테 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모를 들어가야죠. 공모를 들어가고 받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공모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상장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신규 상장 당일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일만 거래하고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회수 물량 해제된다. 그래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6개월 지나고 나서 보호회수 물량 해제되고 그 다음에 매물이 소화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보호회수 물량 해제되고 해제된 물량이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현재 상장한 지 3개월 갓 지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만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200원대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6,500원, 그 위에 7,100원, 7,700원, 8,400원, 9,000원과 9,600원 되겠습니다. 9,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700원, 그 밑에 5,400원과 5,2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분석에다가 살을 붙여서 기술적 분석과 종합 진단 자료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모멘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나왔던 이슈네요. 업비트와 스테이블 코인 협력 계약 관계 잘 유지될 것이란 제목됐습니다.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를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을 개인 사업자 대출 중심의 기업 금융과 함께 양대 성장 축으로 삼아서 자산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되겠습니다. K뱅크와 업비트는 2021년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이후 1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한 자산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6월 7일 나왔던 이슈네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출금리 한 달 사이 0.33%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3년여 만에 최고치란 제목됐습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매물대, 저항대, 지지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바닥권에서 20일 평균 거량의 930% 전 거래를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현재권은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K뱅크 수급적으로 현재 외국인으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 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매 단가는 5,000원대,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5년 대비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은 19% 증가 예상, 종합재무 상태는 튼튼하지 않지만은 금융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모멘트는 업비트와 디지털 자산 협력을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출금리가 3년 내 최고치로 올라왔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는 61.0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약간의 내리 있고요. 수급 추세는 72.2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내리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은 위치긴 하지만은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7,100원, 손절가는 5,4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향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뱅크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기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